안녕하세요.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. 자, 프로농구 개막이 다가왔습니다. 10월 21일에 이 2023-2024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대장정을 시작을 하는데요. 자, 정규리그 개막을 맞아서 저희 루키에서는 10개 구단의 변화와 현재 상황 그리고 다가오는 시즌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시간에는 이 5개 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자, 오늘 시간에는 나머지 5개 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제 첫 번째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죠. 이 부산 KCC 이지스입니다. 자, 이 팀이 어떤 여름 이적 시장에 정말 중심에 섰습니다. 이호연 선수를 영입했고 이후에 이 최대어로 꼽혔던 최준용을 영입하면서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구축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또 연고지를 이전하면서 부산에서 또 어떤 농구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도 얻고 있는데요. 자, 다가오는 시즌 이 KCC 가장 또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 외국 선수 알리제 존슨입니다. 자, 이 선수 컵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 능력을 보여주면서 컵대 MVP를 차지했고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휘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자, 정규리그는 또 컵대와는 또 성향이 다릅니다. 분명히 템포가 느려질 것이고 상대팀들이 이 존슨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할 텐데, 과연 존슨이 그런 상황에서도 정규리그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 선수가 어쨌든 포워드이기 때문에 이 수비 약점이 또 있거든요. 이 부분을 KCC가 정말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잘 메울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키포인트 하나는 바로 이 국가대표 국내 선수진입니다. 자, 최준용, 허웅, 이승현이 이미 이 팀에 함께를 하고 있고 11월 중순에는 이 국가대표 포워드 송교창까지 합류를 합니다. 정말 이름값과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한 국내 선수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자, 이 선수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. 일단 컵대에서 최준용과 허웅의 호흡은 상당히 괜찮아 보였고, 이승현도 어떤 이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정말 적극적인 수비로 팀 전체의 어떤 수비 레벨을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, 자, 송교창이 왔을 때 어떤 스페이싱 그리고 볼 분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팀은 원주 DB 프롬입니다. 자, 지난 시즌 정말 아쉽게도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했죠. 자, 이 팀은 항상 화려한 로스터에 비해서 이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을 자아내는 팀인데요. 자, 이번 시즌에는 이 김주성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어떤 산성의 명가의 재건을 노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건강입니다. 지난 시즌에도 결국에는 부상 이슈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, 특히 두경민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몸 상태가 좋아 보이는 김종규 그리고 3번 전환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이 강상재, 이런 선수들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해야 이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 필리핀 아시아 쿼터 알바노와 외국 선수 로슨의 어떤 콤비 플레이입니다. 자, 알바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아시아 쿼터 선수 중에 거의 최고급의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고, 디드릭 로슨 역시 뭐 외국 선수 중에서 거의 손에 꼽히는 활약을 펼쳤습니다. 자,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 DB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, 자, 이 콤비의 위력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 정규리그에서 지켜보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팀은 수원 KT 소니폼입니다. 자, 이 팀도 정말 화려한 팀입니다.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하는 문성원이라든지 그리고 상무에서 전역해서 합류하는 뭐 MVP급 선수 이 허훈이라든지 그리고 외국 선수 페리스 베스 그리고 국가대표 빅맨 이 하용기까지 정말 화려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, 또 신인 1순위 문정현 선수까지 있죠. 정말 포텐셜이 터진다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. 자, 송영진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고요. 자, 이 팀 이번 시즌 키포인트 2개를 꼽자면 역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국가대표급 라인업입니다. 자, 컵대에 뛰지 않았던 문성곤, 하용기가 아마 정규리그에 또 합류를 할 예정이고, 여기에 허운이 상무에서 전역하면은 정말 엄청난 국내 선수진을 구축을 하게 되거든요. 그렇다고 이 팀이 벤치가 약하냐? 그렇지도 않습니다. 한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벤치에서 버티고 있고, 그리고 이 정성우 같은 어떤 또 굉장히 무서운 알짜 선수들까지 버티고 있거든요. 자, 이 팀은 어떤 건강하고 제대로 시너지만 내면은 정말 뭐 우승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인데, 과연 이 송영진 신인 감독이
이 어떤 화려한 국내 선수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바로 허훈과 외국 선수 페리스 베스의 시너지 효과와 공전입니다. 자, 허훈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. 그리고 이 페리스 베스는 컵대회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허훈도 볼을 만져야 되는 선수고 베스도 마찬가지거든요. 자, 이 두 선수가 볼 분배 이슈를 겪지 않고 효과적으로 공존하면서 다른 국가대표급 국내 선수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자, 이 두 선수의 공존 11월 중순부터 우리가 또 경기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팀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입니다. 자, 이 팀 강혁 감독 대행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고요. 국내 선수진, 외국 선수진 모두 변화가 있었습니다. 자, 이 팀 지난 시즌에 정말 좋은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또 지켜봐야 될 이슈는 바로 이 외국 선수진입니다. 사실 이제 과거 삼성에서 뛰었던 아이자 힉스를 영입했다가 이 선수가 컵대회에서 정말 불운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됐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새로 외국 선수를 물색하다가 2년 전에 이 가스공사에서 뛰었던 앤드류 니콜슨이 합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니콜슨 같은 경우는 사실 가스공사 시절에 어떤 수비 이슈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부각이 됐지만 공격력만큼은 뭐 어떤 외국 선수에도 밀리지 않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거든요. 자, 그리고 가스공사가 지금 국내 선수진이 좀 무게감이 약해지면서 가뜩이나 이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자, 이 니콜슨의 합류가 과연 이 가스공사를 위한 구원 투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구원투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스공사의 또 다른 키포인트 하나는 바로 이 11월 중순에 있을 이 상무 김낙현 선수의 어떤 합류입니다. 김낙현 선수가 이 상무에서 전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전 가드로 뛰게 될 텐데 자, 이 선수 다행히 또 이제 이 외국 선수 앤드류 니콜슨과 이미 호흡을 맞춰본 경험도 있고 정말 뭐 정상적인 몸 상태라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가드입니다. 결국에 다음 시즌 가스공사는 이 김낙현과 니콜슨이 공격의 틀을 잡아주고 다른 선수들이 수비나 어떤 이제 에너지 레벨 이런 부분에서 기여도를 높여줘야 되거든요. 자,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염유성이나 신승민 같은 어린 선수들이 또 스텝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, 이 팀이 과연 이 김낙현 합류 효과를 보면서 이 하위권이 될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보기 좋게 또 무너뜨릴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팀은 바로 이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. 자, 삼성 사실 최근 몇 년간 정말 성적이 좋지 않았죠. 꾸준히 하위권을 맴돌면서 정말 팬들의 아쉬움이 컸었는데 자, 이번 시즌은 뭔가 달라질 기미가 보여지느냐? 있습니다. 보여집니다. 자,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외국 선수 코비 코번입니다. 이 선수 2m 10cm에 130kg이 넘는 엄청난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피지컬 대비 또 운동력이나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이 선수 연습 경기나 컵대회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골 밑에서 공을 잡게 되면 거의 막기 힘든 선수라는 이제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컵대에서도 상대팀들이 더블팀이 아니면 거의 막기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자, 이 선수가 있으면은 삼성 골밑이 분명히 무게감이 엄청나질 겁니다. 다만 이 선수에 대한 상대팀들의 견제 그거를 이제 삼성이 다른 국내 선수들을 활용해서 역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코번이 어쨌든 이 어떤 수비에서 약점이 있습니다. 수비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. 그래서 삼성이 어떤 조직적인 수비로 이 코번의 약점을 감춰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이 필리핀 아시아 쿼터 아반나바입니다. 자, 삼성이 사실 지난 시즌에 아시아쿼터 선수 없이 시즌을 치렀는데 자,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이 가드진에서 좀 더 젊은 피를 보강하기 위해서 나바를 영입했습니다. 자, 김시래나 이정현이 나이가 적지 않고 부상 이슈가 있어서 어떤 이제 출전 시간을 관리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반나바의 어떤 개인 능력이 이 삼성 가드진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거든요. 일단 연습 경기나 컵대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득점력은 확실하다. 이런 이제 평가가 가능한데 자, 이 선수가 뭔가 조금 이제 아쉬웠던 이 삼성의 어떤 국내 선수진에 힘을 보태주면서 삼성의 또 어떤 전력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
자, 지금까지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10개 구단의 이슈와 전력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자, 다가오는 시즌에 과연 어떤 팀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지, 그리고 어떤 팀이 어떤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루키는 2023, 2024 시즌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사와 또 영상 콘텐츠로 팬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